이번 주 총 금액은 50만 10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27회 시작합니다. 이선아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광현 PD 지금 피곤하죠? 아니요. 아니 이거를 500원 100원으로 읽을 뻔했어요. 500원 100원. 이번 주 총 금액은 500원 100원입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10시, 오전 10시 토요일 아침입니다. 살짝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한번 힘을 내서 또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온 대표님, 저희 2주간 SNS 이벤트 진행했었잖아요. 네. 드디어 책을 선정하셨다고. 네. 총 3분께 책 2권씩이나 네. 선물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번거로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도 책 선정에 아주 이제 신중을 기하고 뭐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니까 한 분에게 2권씩 드려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책을 골라본 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정말 많이 산 책인데요.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이 쓴 나는 광대입니다. 나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2권을 드리고 싶어요. 우와. 그림책이죠. 네네. 그림 작가는 마린 슈나이더인데 이 두 분이 이 책을 시리즈로 계속 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순서는 나는 죽음이에요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이 나는 생명이에요. 예쁘다. 그 다음 나는 광대입니다. 이렇게 3권이 나왔는데 이 중에 저는 죽음이에요는 궁금하신 분들은 사보시라고 남겨두고 생명이에요랑 광대입니다. 3권 다 비슷하게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한 권만 읽어보셔도 사실 되게 이게 3권이 다 연결돼 있는 지점들이 있긴 한데 그림도 예쁘고 내용도 굉장히 철학적이고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이 2권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와. 그 3분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생각보다 참여를 아주 많이 해주시진 않아가지고 결국에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해주시는 느낌이어서 좀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이렇게 다 받아가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거예요. 그거 한 번 올리기가 맞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 이 서사를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게 그쵸. 문제야. 아니 그래도 구독자는 그래도 450명이니까 그중에 저는 10분의 1만 해도 한 40분 정도는 하긴 맨날 좋아할 수도 한 10몇 개 찍히는데 그죠? 그쵸? 도대체 듣는 분들이 한 10몇 분 되는 거예요?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네. 국어라죠. 국어를 좀 더 예쁘게. 자, 그러면 이번 주 책 쇼핑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50만 100원 쓰셨고요. 총 30권 사셨어요. 자, 총 30권에서 저희가 고른 책 리스트 광현 PD가 공개해 주세요. 총 30권 중 8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디노 부차티 60개의 이야기, 휴 루이스 존스 그리고 카리 허버트의 탐험가의 스케치북 발견과 모험의 예술, 디노 부차티의 타타르인의 사막, 테리 템페스트 윌리엄스가 쓴 빈 일기 침묵을 넘어 진화하는 여자들, 마크 헤이머의 두더지 잡기 노년의 정원사가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이브 러플렌트의 사로잡힌 사람들, 이후남의 요망하고 고얀 것들 욕망을 따라 질주하는 고전소설 6의 열전, 키아라 메잘라마가 쓰고 레잘 달반드가 그린 색깔을 찾는 중입니다. 이렇게 8권 저희 골라봤는데요. 자, 임광현 PD의 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노 부차티가 쓴 60개 이야기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김미정 님이 옮기셨네요. 이 책은 왜 고르셨나요, 광현 PD? 60개나 넣을 게 뭘까 싶어서 보통은 뭐 10개 안짝으로 끝나는데 60개씩이나
싶어서 뭐 어떻게 뭐 얼마나 두꺼울까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궁금해져가지고 진짜 짧은 이야기들인가 맞아요. 봐요. 그렇죠? 네. 60개. 뭐 한 장씩 다르니까. 한 장, 두 장 정도 되나요? 한 뭐 3-4장짜리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어쩌다 긴 게 이제 뭐 한 10장 내외인 것 같은데 보통 단행본에 비해서 이 한 2-3배는 되는 것 같긴 해요. 좀 두껍긴 두껍긴 해요. 네, 두껍구나. 두껍긴 두꺼운데 60개나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 편의 이야기가 되게 짧고 기지가 넘치죠. 그렇죠. 그게 대단해요. 그 여러 장르의 이야기가 다 섞여서 대단한데 60개나 읽는 건 되게 지치는 일이구나. 쉬엄쉬엄 봐야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읽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기분 내킬 때 한두 맞아요. 편 골라서 네. 읽기 좋은. 이 책은 디노 부차티라는 이탈리아 소설가가 썼고요. 1958년에 나온 단편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디노 부차티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네. 같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책은 탐험가의 스케치북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책 판형이 가로로 길더라고요. 네. 두께도 좀 두껍고 약간 아트북 스타일로 이런 이 책은 아닌데요. 네. 한 이 정도의 판형으로 그 그림책을 가로로 놓은 것처럼 두꺼워서 그림이 되게 많고 글은 그림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한데 글이 아주 없지는 않고요. 탐험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재밌고 탐험가들은 그림 잘 그린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치. 이거 네. 가서 그려야 되니까 네. 순간 예전에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요.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림 수준이 정말 네. 그냥 아트북 수준인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 재밌어요. 그림만 봐도 재밌어요. 광현 PD는 탐험가의 스케치북을 골랐을 때 어떤 그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좀 지쳤나 떠나고 아니요. 싶나. 지금은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집돌이지만 예전에는 저도 탐험가를 지향하던 꿈꾼 것까지는 요새 누가 탐험가를 꿈꾸고 있으니까 그러던 초등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그냥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래 탐험 좋은 거지 이러고 무슨 내용이 있을까 좀 근데 그렸는지는 몰랐네요. 스케치북이긴 한데 근데 멋있다. 난 오히려 스케치북인 걸 알고서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들고 오고 싶었었어요. 네. 그림 몇 장 보여드리고 싶을 네. 정도로 좋았는데 네. 무거워서. 그러니까 오늘 책을 진짜 엄청 또 그렇구나. 갖고 오셨거든요. 네. 거기다 그 책까지 갖고 오셨으면 오다가 네. 쓰러졌을 거야. 그러니까 탐험가 75명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책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은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저의 서재를 보고서 하는 말이 너는 이런 책도 사 이런 말 잘하거든요. 도서관 가서 네. 뒤적거리기에 네. 좋은 책이지 네네. 이걸 내돈내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기에는 빌려보기에만. 네, 살짝 부담스러운 하지만 있으면 재밌는 그런 책이죠. 맞아요. 네. 저 책에 탐험가 책에 심해어 그림이 막 그려져 있길래 제가 봤을 때 또 물고기 때문에 저 사신 게 보다가 아닌가. 반가워하긴 했는데 처음 살 때는 물고기 그림이 있을 거라 생각은 못했고. 사고 나니 물고기가 네, 있었죠. 네. 자, 그럼 국자영 디렉터의 선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자영 디렉터가 선택한 첫 번째 책은 두더지 잡기. 부제가 노년의 정원사가 자연에서 배운 것들. 마크 헤이머가 지은 책인데요. 국 디렉터의 요즘 관심사가 반영된 초이스 같은데 이 책이 어떤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갔나요? 노년의 정원사의 꽃은 제 아, 꿈이에요. 진짜? 어. 우와. 근데 많이 죽이고 있어요 지금. 왜요? 식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지. 얼마 전에도 하나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2개를 새로 샀어요. 하나를 버리고 두 두 개를 개를 사요. 취했어요. 뭐 샀어요? 뭐였죠? 몬스테라랑 알카시아스인가? 어려운 이름이네. 몬스테라는 잘 자라기로 유명한 식물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샀는데 약간 좀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물도 되게 조금 주거든요. 아니 거의 이제 아니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근데 보통 과습이 문제고 통풍이 생각보다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잘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문을 좀 자주 열어줘야 돼. 그렇죠. 저 이 책 읽고 저도 정원사 얘기면은 좀 사는 습관이 있는데 그 이 책 읽고 좀 새롭게 느껴졌던 게 이분께서 표현하신 것 중에 자기가 정원사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목가적이고 감각적인 일이고 뭔가를 키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대요.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과일, 꽃, 나무들을 키워내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원사가 되고 보니까
유해 생물을 없애야 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더지도 잡아서 네. 없애야 된다는 네. 건 거죠. 그 대체로 생명을 죽이는 일을 더 많이 했다는 표현을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 사실 우리 그 일의 실체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새로웠고 이분이 자기 이제 자전적 에세이인데 두더지 사냥꾼이에요. 그 두더지가 얼마나 정원을 망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 이제 어린 시절에 밖에 나와서 잠깐 노숙 생활을 한 적도 경험도 있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많이 들어가 있진 않은데 이분이 또 시인도 함께 하신다고 해요. 중간중간 시도 실려 있고 자기의 이야기도 슬쩍슬쩍 넣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이 두더지 사냥꾼이라는 네. 직업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을 정도로 너무 웃기다. 네, 꽤 중요한 비중이 있는 직업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정원을 많이 가꾸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더지 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없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된대요. 그게 아무나 이분이 잡을 수 없겠지. 이분이 하면서 괴로웠던 게 어렸을 때 폭력적인 상황은 많이 경험해봤지만 무언가를 죽여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죽이잖아요. 두더지 사냥꾼은 두더지를 잡아서 죽이거든요. 죽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방법이 없나 봐요. 대부분 죽이게 된대요, 두더지를. 근데 생각해보면 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쥐가 샥 지나가고 막 그럼 너무 소름 끼치고 이러는데 어쨌든 죽여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는.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충격적. 두더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죽이는 거에 대한 얘기, 뭐 죽이고. 제목이 두더지 잡기니까요. 맞아요. 네.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 키워내는 일보다는 잡아서 죽이는 내용에 관한 게 더 많아요? 두더지에 대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계속 있어요. 그 매일 페이지에 두더지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꿈을 바꿀게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영국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두더지 자체를 보기가 힘들지. 힘들어요. 우리는. 네. 다시 한번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해충이 문제지, 해충. 식물에 붙는. 맞아요. 작년에 저 태우 PD랑 명동 피크닉에 가서 정원 만들기라는 전시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시회를 둘러보다 어떤 한 문구를 봤는데 그게 굉장히 제 뇌리에 박혀 있어요. 진정한 정원사는 꽃을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흙을 가꾸는 사람이다. 이런 문구를 봤는데 우리 정원사 하면 굉장히 뭐 아름답게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손에 흙을 그쵸. 붙이고 흙을 네.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정원사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 알죠? 항상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체력도 되게 중요하고 네. 이 햇빛에 항상 노출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리는 중이에요. 아니. 생각해볼게요.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되게. 커지네.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책 제목은 사로잡힌 사람들. 부제는 신경질환이 보여주는 뇌의 경이로움. 이브 러플랜트가 썼는데 이게 무슨 축두엽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혹시 그 호빵맨 축두엽 잘 아세요? 이건 나의 축두엽이야. 나의 언어. 네, 그게 알죠. 생각나가지고. 정말 거기서부터 비롯된 네네. 선택이군요. 그래서 골랐어요. 축두엽. 뇌의 어떤 한 부분이죠. 네. 축두엽 뇌전증이라는 맞아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줄여서 TL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간질이라는 단어 안 쓰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간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확한 병명으로 치환을 하면은 측두엽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병에 대해서 탐구한 책인가요? 이 병을 앓고 있는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엘리버 섹슨이 쓴 책 중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맞나요? 섹스. 네, 올리버 섹슨의 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그 책 재밌게 읽으셨다면은 네. 이 책 진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관심 있는 주제라 뇌에 대한 이야기라 샀는데 너무 재밌게 읽혀서 이거 한동안 꽤 놓지 못하고 이 책을 읽었는데 처음 시작은 반고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루이스 캐럴이라든가 그 도스토옙스키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이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병을 어떻게 앓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의 창작 활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좀 편하고 재밌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질환이 그들의 예술적인 창의성을 끌어올렸다라는 네네. 거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 그렇죠.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들이 이
뇌전증을 알았을까요? 저도 그 어떤 왜냐면 다 저 옛날에 네, 어떤 네. 책을 봤는데 이 비슷한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방고도 있고 네. 막 매독을 알아서 그랬다. 어. 라는 책을 읽은 적도 네, 네, 있었거든요. 그거 좀 알 수 없는 거 네. 아닌가요?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뇌전증 진단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 병 자체가 지금도 조금 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데 이 반고가 살았던 이제 1800년대 말 이때만 해도 이 병명이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더 이제 그 반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얘기들도 더 많이 덧붙여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정신병원에 갔을 때 당시에는 그 의사는 이 병명을 내렸더라고요. 진단명으로. 정확하게 진단받은 네. 병명이군요. 네. 사로잡힌 사람들. 참 우리 보면은 이서살이 다루는 책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넓어요. 지금 따라가기 힘드네요. 이과 출신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신이 있어야지 이걸 좀 정확하게 되게 웃긴 전달해줄 얘기가 텐데. 남편이 자기가 이과 출신으로 되게 네. 가끔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편이었을까?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그러세요. 댓글 참여 절실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배태욱 PD의 네. 초이스로 넘어갈게요. 초콜릿 네. 조금 뭐 이따가 먹으려 드시고요. 그랬는데. 네. 태욱 PD가 고른 두 권의 책은 요망하고 고향 것들. 아, 제목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네. 매력적이에요. 요게 어떤 책인지는 알고 계세요? 좀 찾아보셨어요? 여기 욕망을 따라 질주하는 고전 소설 요괴 열전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게 이제 부제죠. 이 책의 부제. 이호남 님이 지었고 누라 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야말로 요괴 열전입니다. 네,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줄 알고 샀는데 사실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 요괴 이야기들을 묶어 놓았을 줄 알았는데 어떤 설명도 있고 그러니까 요기에 대한 설명이요. 네네네. 또 그냥 요괴 백과사전 같은 느낌인가요? 그 완전히 백과사전은 또 아니고 살짝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떤 그 이 이야기가 왜 탄생했는지에 대한 좀 배경 지식도 설명을 해주고 그 얘기 전편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부분이 실려 있기도 하고 하니까 저처럼 좀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읽기에는 그렇게 막 흥미롭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 대한 배경 지식 스키마가 있어야지 네.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그럴 있는 것 같아요. 책인가 봐요. 네. 전우치전, 옥란기연, 네, 맞아요. 네. 이승훈전 네. 이런 네, 작품들에 그런 나오는 요괴들 이야기죠. 네.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이걸 읽으면 도움이 되겠지 했는데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읽어야 재밌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목차 살펴보니까 구미호, 뭐 돼지 네. 이런 여우 요괴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렇죠. 네, 요망하고 네. 고향 것들. 네. 태국 PD 두 번째 책은 뭐였죠? 색깔을 찾는 중입니다. 누가 지은? 키라 메잘라마가 지고 레자 날바한드. 달반드 레자 달반드가 이름이 그린 어려워. 책인데 네. 저 이 책 샀습니다. 진짜요? 네, 그냥 네. 왠지 모르게 끌려서 샀어요. 오, 가져왔어요. 어떠셨어요? 짜잔. 우와. 오, 예쁘다. 태욱 PD가 설명 좀 해주세요. 표지에 뭐가 그려져 있죠? 여기 이제 미싱이 이제 재봉틀. 미싱 아니에요? 아유, 라디오 PD가 미싱이 뭡니까? 재봉틀이라고 좀 표현 좀 해주세요. 큰일 났네. 재봉틀 위에 한 소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실을 딱 잡고. 사실 소녀가 아니고 소년이에요. 아, 소년이에요? 주인공은 발랑탱이라는 오. 소년이고 이 저도 소년은 고정관념이 있네요. 색을 좋아해요. 색을. 컬러를 좋아해요. 네. 오. 그림 보면은 화려하죠. 네. 색채가 불꽃놀이처럼 화려해요. 맞아요. 네. 너무너무 우와. 예쁘다.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맞아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네. 너무 예쁘다. 다양한 문양의 오. 천들도 나오고. 저도 천을 참 좋아하거든요. 오. 엄마가 재봉틀 하시는 게 취미여가지고 오. 어릴 때부터 이제 좀 약간 천 보고 구경하고 이런 거 좀 좋아하고 예쁜 천 있으면 막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재봉틀은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별에 보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지 느낌이 오나요? 이 친구가 소년인 친구가 꿈이 재봉사인가요? 뭐 비스무리해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거가 남자가 하는 이런 게 아닌데 이제 과감하게 잘 도전해서 꿈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요? 자, 리온 오. 대표님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맥락은 좀 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한 뭐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들을 깨트리는 게 주제이고 그 소년이 그 천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어쨌든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그걸 좋아하는데도 함께 이제 보러 다녀주고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년 발랭탕이 재봉틀 앞에 앉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야말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 그 패션의 거장이 되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다가. 그렇죠. 거장이 되면 저 이야기가 이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림도 예쁘고. 조카 때문에 사신 거예요? 조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림책이 건네는 메시지도 건강하고. 근데 다만 이렇게 이 책을 읽다가 어딘가 모르게 좀 2% 부족하다는 느낌? 스토리가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좀 급히 마무리했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냥 그건 이거 제목 자체에서 오는 것 같아요. 색깔을 찾는 중입니다. 맞아요. 찾은 거 아니고. 이 과정에 초점을 맞춘 그림책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거죠. 완결형이 아닌 거지. 그쵸. 그래서 작가가 그것까지 의도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좀 소개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엔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아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그림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제목에서 이미 그 본문에서 말할 내용이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네, 너무 스포가 짙은 제목. 근데 너무 오비어스하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또 분명히 저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고, 근데 워낙에 이 그림 작가도 좋아하고 이 글 쓴 작가도 좋아해서 그냥 뭐 믿고 샀죠. 믿고 사고 최근에 그 그림 작가가 참여한 책 중에 내가 우리 집에 오는 날이었나? 내가 오는 날? 내가 오는 날이에요? 돌로레스 브라운. 네. 내가가 아인가요? 네. 내가 아니요. 어이. 네가. 네가 오는 날. 네가 오는 날. 그 입양에 관한 책이에요. 그 책도 봤을 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림책에도 힘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의 느낌과 두 번, 세 번 봤을 때의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내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기도 해서 분명히 좋은 책이고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뭐 저희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되게 좋은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잘 놔야겠다. 그래요? 뭐 이 작가님 특징이 조금 부족한가? 이 느낌을. 이래서 팬심이 중요한 게 역량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 어떻게든 좋게. 그 2% 부족한 거는 스스로 찾아가고 메꾸세요. 뭐 이런 느낌. 내 탓이에요. 그거는 뭐 이런 거죠. 저분도 아직 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책을 내면서. 그러면 그냥 일단은 저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 안 하고 일단 혼자 킵하다가 몇 번 더 보고 고장이 되면 이제 저분이 고장이 되면은 누가 봐도 이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이때부터 알아봤다. 자, 그리고 제가 고른 두 권의 책은 아까 광현 PD가 60개 이야기 고르셨잖아요. 그 작가 이름이 디노 부차티였거든요. 제가 고른 책도 디노 부차티가 쓴 책이에요. 타타르인의 사막. 그리고 다른 책은 빈 일기, 테리 템페스트 윌리엄스가 쓴 에세이입니다. 일단 빈 일기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면 테리 템페스트 윌리엄스는 안식처라는 어떤 되게 그 환경 관련된 분야의 책을 쓴 유명한 작가신데 이 빈 일기는 환경 관련된 책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생태 메시지를 담고 있긴 하지만 빈 일기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에세이로 정리한? 그러니까 자전적 에세이인 건데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야기도 좀 있어서 또 여자들의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 그 자신만의 역사 이야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분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기장이 어디에 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봐달라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봤더니 빈 일기장이더래요. 그렇죠. 일기장이 다 비어 있어요. 네. 너무 웃기죠. 그렇죠. 미스터리 장르로. 그러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 작가는 결국 그 어머니가 빈 일기로 놔둔 거에 본인이 일기를 채워가면서 이 책을 완성시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왜 엄마가 쓰지도 않고서 일기가 있다고 해서 이게 너무 궁금한데 나도. 작가는 그게 안 궁금한가? 너무 아니면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나요? 책을 읽어봐도. 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없다기보다 이 작가 나름대로 엄마가 저렇게 한 의도가 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걸 채워 나간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엄마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왜 빈일기로 놔두고 일기가 있다고 잘못된 해요? 책장을 긁지 엄마랑 이 못했다가 딸의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요? 그 내용도? 그냥 그 내용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냥 되게 명확하게 엄마의 목소리로 너가 여기에 채워넣길 바래서 내가 빈일기를 남겨둔 거야.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러게. 단순한 그러네.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이분이 채워나간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저거- 아주 책 내려고 지금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일기장을 하나 남겼고. 이렇게 세상을 삐뚤게 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의심스러운데, 의심스러운데 이거. 근데 그거는 정말 저의 작은 이제 그런 의문일 뿐이고요. 책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저 사실 별로 큰 기대 없이 사봤거든요. 이분이 책을 꽤 많이 내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엔 처음 소개돼요, 이 책이. 그 이분의 존재도 사실 몰랐었고. 저도요. 네.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네, 그냥 뭐 설명도 괜찮고 뭐 표지도 예쁘길래 샀다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아서 재밌게 잘 읽었어요. 여성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왠지 저는 매력이 느껴진 네. 책이었습니다. 원제도 멋있어. 그렇죠. When women were birds. 오. 여자들이 새였을 때. 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빈 일기로 바꿨네요. 원제가 낫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제목이 낫습니까? 딱 근데 느꼈을 내용 때. 중에 네. 그 새가 뭘 상징하고 뭐 새에 그런 대한 게 이런 있나요? 있어요. 그게 되게 있어요? 중요한 네, 네. 상징물인가요? 그 중요한 상징물이라기보다 이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는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과거에는 새였으나 지금은 새이지 못한 아니요.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환경운동 하는 거랑 이분의 엄마와 할머니와 가족사 중에 어떤 이래서 새 얘기를 했구나 이게 딱 있었거든요. 아하. 네. 거기서 이제 착안해서 네. 제목을 이렇게 지었지만 우리나라 출판사는 좀 더 머리 굴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비닐기 한 다음에 리즈멘트를 하지만 약속해야 해. 내가 가기 전까지는 일기장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 그치. 무슨 내용인데? 좀 포인트가 다르잖아. 맞아요. 근데 또 낚았어. 제목은 비닐기라서 사실 아니 그리고 여기 봐. 어머니가 남긴 기묘한 유산이래. 마음에 안 들어 전체적으로 아이고, 나는. 알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이 훌륭한 책을 마음에 안 든다. 읽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수 있는 저 용기 아니면 출판사가 마음에 안 항상 드는 높이 걸로? 삽니다. 그렇지. 마케팅 팀이 마음에 안 드는 마케팅 팀이 걸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케팅 팀이 책은 좋을 수 있으나 너무 그 오늘 낚았다. 굉장히 뭔가 삐뚤어질 테다 보던데 배태욱 PD 좀 초콜릿 같은 거 좀 더 먹어요. 안 되겠다. 배고픈가 보다 이 친구가.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한 타타르인의 사막입니다. 디노 부차티가 썼고 네,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인데요. 디노 부차티 생소하시죠? 네. 네, 한국 독자들한테는 낯선 이름이지만 유럽에서는 진짜 높은 명성을 지닌 작가더라고요. 이탈리아 출신으로 소설가였고 또 그림도 그린 화가였고 시인으로도 활동했고 무엇보다 진짜 오랫동안 현장에서 사건 사고를 취재했던 기자셨대요. 네, 기자 출신의 소설가 하면은 조지 오웰 딱 떠오르는데. 대단한 분이 근데 많아. 조지오를 닮지 않았어요? 약간 그렇죠. 네. 근데 조지 오웰은 완전 이제 리얼리즘 쪽이라면 디노 부차티 이분은 이탈리아 환상 문학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세요. 환상 문학은 뭐예요? 판타지가 섞인. 너무 좋다. 이분 마음에 드네요. 아닐걸요? 아니야? 아닐걸요? 자, 그 이유 조금 이따가 설명해 네. 드릴게요. 1988년엔 디노 부차티 국제협회가 설립될 정도로 이분의 그 어떤 뭐 명성과 이 탄탄한 독자층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가 작가의 사후 50주년 되는 해래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타타르인의 사막. 이 작품은 1940년에 출간됐고요. 엔리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맡아서 영화로 만든 적도 있대요.
그리고 출판사 소개글을 찾아보니 이런 거 꼭 나오잖아요. 르몽드 선정 20세기 책 100선에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예, 여러분은 뭐 20세기 책 100선 뭐 이런 거 보면은 혹하신가요? 아니면은 아유 뻔하다 뻔해 이러고 좀 넘기시는 편인가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적어도 그 리스트에 어떤 책이 있는지는 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책이 바로 그 안에 든 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책 표지 보면 그 그림도 기노 본인이? 부차티가 직접 그린. 그림. 네. 어떤가요? 느낌이 어때요, 배태욱 PD?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오. 이상해. 이 책에 관련돼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니면 예전에 그렸던 그냥 어떤 그림을 이 책과 관련돼서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요새의 그림이잖아요. 네. 그야말로 타타르인의 사막이 요새에서 벌어지는 음.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몇 달 전에 다뤘던 끝내주는 괴물들의 작가 알베르트 망고엘도 이 책을 극찬을 했어요. 아, 그 아저씨 좋은데. 그쵸. 극찬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관심이 가네요. 이분뿐만 아니고 맞아요. 진짜 저명한 작가들이 다 엄지척을 했어요. 네. 근데 광현 PD 재미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저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왜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광현 PD가 왜 포기했는지를 저를 보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 일단은 네. 줄거리를 먼저 설명할까요? 네. 아니면은 광현 PD가 왜 일단 줄거리를 말았는지 먼저. 줄거리를 네. 먼저 설명하는 게 나을까요? 음. 줄거리는 어찌 보면 참 간단해요. 맞아요. 장교로 임명된 조반니 드로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자신이 나고 자란 도시를 떠나서 첫 부임지인 바스티아니 요새로 떠나요. 바스티아니 요새 잘 기억해 주세요. 바스티아니 요새는 북부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타타르인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평원과 맞닿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로 떠나는 젊은 조반니는 아 그곳에 가면은 내가 전쟁 히어로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영웅이 될 거야. 이런 불타는 열정, 열망, 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막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데 요새로 찾아가는 길에 만난 낯선 사람은 불길한 얘기를 해요. 아 이곳에는 이제 요새가 없어요. 전부 폐쇄됐어요. 뭐 인적이 끊긴 지 수십 년이 됐어요. 쎄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 타타르인의 사막 옆에 있는 요새에 도착을 하는데 뭔가 자기가 느꼈던 기대했던 바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되게 뭔가 버림받고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황량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정반대인 현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곧바로 상사를 찾아가요. 저 근무지 이동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상사가 딱 4개월만 기다리면은 건강검진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수비대 다른 수비대로 재배치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럴 때 바로 들이받는 것보다는 뭐 4개월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반니가 4개월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죠. 조반니는 이 요새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타타르인의 사막이 들어있어요. 그 이후에는. 타타르인의 사막은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을 상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요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타타르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그게 이제 꿈이 된 거예요. 그 꿈을 갖고 오지 않을 적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반니도 그렇게 돼요. 아하. 조반니도 하염없이 그 미지의 적 타타르인들을 기다리기 시작을 하죠. 사실 적은 없을 수도 있는 건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알 수 없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지만 별일 없이 흐르는 일상을 버티게 하는 힘은 딱 그 미지의 적.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중년에 들어선 조반니는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어쩌면 적 따위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떠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다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조반니가 무려 몇십 년을 거기서 머무르냐. 30년 동안 요새에서 적을 기다리죠. 하지만 적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마침내 적이 왔을 땐 조반니는 이미 늙고 병들어서 요새에서 쫓겨나요. 어머.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근데 진짜 줄거리 설명 잘하시네요, 선배님. 저요? 왜냐하면 항상 들을 때마다 진짜 저런 재밌을 것 같은데 막상 책을 읽으면 저 정도 재미없거든요. 그래요? 네. 광현 PD 이제 왜 읽다 말았는지.
아니 일단 그 아까 판타지 환상 문학이라 그래서 판타지가 좀 있어 이래서 되게 솔깃 재밌겠다 하지만 이게 판타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드라이한 사실적이죠. 그리고 제가 괜히 제목이 사막이라서 선입견을 가진 건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퍽퍽한 느낌의 소설이었고 저한테는 건조하고 좀 뭐라고 해야 돼 무채색의 그런 느낌이었고 그 제가 어디서 스탑했냐면 거기거든요. 4개월 후에 그냥 남기로 결정한 지점에서 스탑을 했어요. 굉장히 앞에 몇 장 안 읽었는데? 못하고 지금 책 자체도 두껍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근데 거의 그만한 30페이지 아니 광현이가 못 넘겼다면 나는 그냥 첫 장을 읽고 그냥 탁 덮겠는데? 일단 아 거기까지만 해도 그 설명은 나와요. 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4개월 머물면서 얘는 계속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얘네들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어서 도시로 가고 싶은데 얘네들 왜 이러고 있지? 하는데 얘가 봤을 때 아, 다들 어떤 타타르인을 기다리고 있구나. 뭔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눈치로 아, 이 소설 끝에 결국 타타르인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없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평생을 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스포가 어느 정도 드니까 뒤에 내용이 왠지 그냥 조금 뻔해 보이는 것과 이 정도. 그것과 무엇보다도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4개월간의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그냥 넘어가거든요. 소설은 그냥 4개월이 흘렀다 이런 식인데 4개월이 흘러서 의사한테 가요. 군의관한테 가가지고 딱 종이까지 받아 종이를 써서 이제 이것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창밖을 보다가 그거 그냥 버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점에 납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얘가 4개월만 기다리자. 4개월만 기다려. 난 이제 집으로 간다. 집은 아니겠지만 뭐 도시로 간다.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날이 왔는데 그리고 그 전날 뭐 동료들도 어떤 동료도 떠나고 이러는데 내 차례 왔는데 아, 저 그냥 남겠습니다가 설득이 좀 잘 안 됐어요. 물론 사람은 왜 그냥 남았을까? 그냥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알고 어느 날 뭐 불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마음 바뀌고 갑자기 기분 나빠지고 갑자기 기분 좋아지고 이런 거 모든 걸 다 알지만 그래도 이건 좀 납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난 그냥 남기로 뭐 계속 타타르인의 그 사막 북쪽 지대였나요? 사막을 보면서 번뇌 잠기는 듯한 내용 서술은 있었지만 네. 그게 저한테 조금 설명이 좀 그게 설득이 안 약했어서 됐구나. 그럴 수 있지. 저는 오히려 그 지점에서 설득이 되게 되면서 아, 그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럴 수도 하죠. 있지. 한순간이지. 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참 네. 같은 걸 보고도 생각이 다를 수 있군요. 네, 거기다 재밌네요. 딱 이렇게 테이프도 붙여놨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좋았구나. 별 설명 없이 이 사람의 마음에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래서 참 책 읽기가 재밌어. 그쵸? 그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지점을 얘기를 하면서도 네. 주저리 얘가 왜 갑자기 남고 사실 왜 남고 싶겠어요 거기 근데 그걸 또 주저리 설명하면 또 멋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뭔가 그냥 너무 그냥 글을 쓰기 위해서 설정 부여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뭔가 내가 머리로는 내가 옮겨야 되는 걸 아는데 옮기지 않고 딱 그 자리에 뭐 주저앉았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도 갑자기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큰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 지점들이 그 설명에서 굉장히 정말 짧게 나와요. 광현 PD 얘기처럼. 근데 그 어떤 비장한 각오가 아니라 그냥 순간 이 4개월 동안 이런 습관들, 눈에 보던 풍경들 이런 것들에 애정이 생겼나? 이렇게 이 4개월 만에 충분히 내가 유혹당했나? 이런 식으로 짧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가라는 말을 해주는 이야기들을 몇 번이나 들어요. 아, 이후에도 네, 나갈 수 있는 네. 기회가 찾아와요. 수차례 네, 오. 네, 네. 그리고 경고들이 있었어요. 경고?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물들지 말고 빨리 떠나라. 아. 여러 인물들이 경고를 해요. 아직은 젊다, 나가라.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가라, 떠나라. 할 수 있을 때 네. 떠나라. 근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떠나고 싶을 때는 떠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년을 지나 노년을 향해 가는 거죠. 두고는. 그러니까 이 책 읽으면서 좀 서늘했던 거는 야 그렇게 싫은 곳에서도 4개월만 있으면 정부 치고 어디든 적응을 한다라는 게 되게 그래. 아 이게 참 뭐 씁쓸하면서도 되게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그럼요. 같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내내 뭔가 저를 계속 짓누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작품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남일 같지 않은 남들 일이네요. 같지 않은 내 이야기 같은 부분들이 어. 너무 많아서 이 주인공이 심리적으로 무너졌다가 스스로를 추스리고 또 무너졌다가 추스리고 희망하고 이 모습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맞아. 그리고 그게 항상 저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거든요. 나는 도돌이표를 그리고 있나 아니면은 달팽이 속도만큼이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나. 저는 그게 저를 되게 괴롭히는 질문들 중 하나거든요. 들어오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나? 아니야. 그래도 적은 언젠가 올 거야. 나는 언젠가는 이 시간만 견뎌내면은 영웅이 돼서 뭔가 내 이름과 뭔가 내가 꿈꿨던 모든 거를 이룰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 근데 책을 또 웃긴 거는 되게 젊은 막 임관받은 소위인가 중인가 아무튼 네. 중이 예, 젊은 어쨌든 군인인데 뭐 젊은 날에 치기로 어떤 선택을 했다고 치기에는 그 선택이 기다리는 것인 것도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 차라리 쳐들어가지 왜 안 쳐들어갔을까요? 전쟁을 혼자 카타리는 차라리 아니 선동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 장교가 되기에 나오는 학교가 뭐예요? 그 사관학교. 사관학교 이런 걸 졸업하고서 장교로 임명받아서 부임을 한 거였고 국경지대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를 지키고 있고 전쟁이 나서 군인이 영예롭게 싸우다가 이제 그 물러나게 되면은 군인에게는 가장 큰 그쵸, 영광인 명예?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지 지금 싸우냐 마느냐 이런 어떤 그런 사태는 아니거든요. 그 혼자 쳐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리온 대표님은 책 끝까지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타타르인의 사막 타타르인과의 전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저한테 아주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작용하는 순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고민하는 지점들도 많고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입이 되기도 하고 괴로운 점들도 있지만 그 벗어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공감이 되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이걸 읽고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자기는 이제 큰 회사에 다녀요. 그 회사에 사장이 돼서 나가는 게 꿈인데 그 큰 회사에서 사장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없을 거라는데 더 자기가 더 크게 생각을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접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사장을 원하나 이 생각도 들었고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더 큰데도 그거에 매달려서 지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쩌면 그런 게 없어서 좀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항상 그런 게 없어서 제 스스로 어떤 굳이 말하자면 목표 설정을 하고 그거를 위해 달려나가는 모습이 없는 게 항상 좀 한심했었거든요. 너무 현실에 안주해서 살고 작은 목표는 세우지만 네. 좀 먼 미래 목표나 좀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거 설정을 하지 않는 제 모습들이 항상 만족스럽지 않았었는데 이 책을 읽고서 내가 이게 좀 크게 와닿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졌던 지점들이 아마 그거였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바니하고 대표님하고 크게 다른 다른 거네요. 거죠. 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 또 장점인 순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지 않나요? 조바니 드로고한테는 살아가는 이유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쵸. 그거를 잃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피폐해진다고요, 정신적으로. 그쵸. 근데 어쨌든 조바니한테는 그게 필요했고 그게 타타르인의 사막이었고 계속 그거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확장을 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러고 있지 않나?
그쵸, 다른 그쵸. 모습으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반니하고 음. 똑같은 선택을 하지 그쵸. 않았겠지만 엇비슷하게.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분은 특히 광현 PD는 아직은 30대 초반이라 갓 30이잖아요. 네. 좀 이런 이야기에 공감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책을 읽고 젊은 독자들보다는 맞아요. 40대 네. 네. 그럴 수 있을 네, 것 어떤 같아요. 젊음의 정점을 지나온 사람들한테 훨씬 더 네. 뭔가 이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뭔가 어떤 큰 원대한 어떤 골을 향해서 간다기보다는 그냥 어떠한 미래 시점이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조반이처럼 막 언제 그 순간이 언젠간 오겠지, 그 순간이 언젠간 오겠지 이렇게 막 애타게 기다리는 그거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순간이 언젠가 왔으면 좋겠는 거는 좀 놀보심보긴 한데 이슬아도 어디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은퇴한 김연아가 되고 싶다라고. 어렵다. 뭐 거의 그런 것처럼? 상위 뭐 0. 몇 프로 아닐까? 굳이 그러니까 언제하고만 아니 그게 좋으니까. 아니라 포인트는 은퇴한 일인 거예요. 은퇴한 김연아가 포인트가 아니라 은퇴한. 나는 김연아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은퇴한 김연아가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지. 맞아. 나도 은퇴한 이선아는 내가 지금도 할 수 있어. 적당한 짬이 흘렀을 때, 적당한 시기가 흘렀을 때, 혹은 은퇴 이후에 내가 좀 은퇴했는데 했지.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 괜찮아? 정말 없어 그건 또 하나도. 곤란하죠. 그건 그지? 또 그거 곤란하긴 봐. 한데. 은퇴한 김연아라니까 결국에 원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저 말씀하신 정점을 향해서 가야지가 아니라 정점을 이루건 혹은 정점을 지나건 그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고 싶다라는, 오히려 산 꼭대기가 아니라 그 산 너머를 생각하게 되는 게 뭐 요새 젊은이로서 건강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왜 어쨌든 건강하죠. 이제 선아 PD 말대로 어떤 큰 목표만을 이제 책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큰 목표 설정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고 뭔가를 계속 기다리는 삶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기대하고 희망하고. 사실은 그냥 이 현재에 충실하고 그냥 그걸로 만족. 이거는 사실 인간이 대부분은 안 되지 않을까? 저도 그쵸.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그게 되는 분들은 진짜 찐고수. 그렇죠, 그렇죠. 인생의 찐고수인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개로 넘어가야 될 수도 맞아. 있어요. 네. 초월하신 분들. 네. 그 어떤 꿈꾸던 어떤 순간만을 위해서 달리는 일에 대한 체념을 학창 시절에 연휴를 보내면서 체득했던 것 같아요. 연휴를 보내면서. 막 뭐 대학교 때 너무 힘들다. 하지만 곧 황금 연휴가 온다. 하지만 그 아. 황금 연휴가 너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경험들을 몇 번 한 후에 너무 왜 그런 거 있죠. 여행도 떠나기 전이 제일 좋고 정작 가면 뭐 좋고, 하지만 돌아올 때 너무 후유증도 있고 이런 것처럼 너무 갈망하면은 어떤 순간이 오겠다 싶으면은 정작 그 순간이 왔었을 때 그 순간이 내 환상처럼 정말 그렇게 환상적이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것 때문에. 전 그래서 갈망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되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나 자신의 어떤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는 욕심이 많았고 막 목표가 되게 높았겠죠. 근데 그거를 도달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그냥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를 좀 더 일찍 깨닫고 그거를 되게 금방 수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저의 어떤 성격의 장점 중에 하나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안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거나 내가 가장 편안할 수 있는 모드 전환이 진짜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훌륭하다. 네. 훌륭하다. 선아 PD 질문에서 조금 벗어났나? 제가 뭐 어쨌든 이제 선아 PD는 어땠어요? 이 저한테 질문한 것처럼 선아 PD의 타타르인의 사막이라고 느껴지는 점?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좀 혼자 멘붕에 빠졌거든요. 지금 그래 보여요. 되게 지금 되게 그래 보여요. 생각이 엄청 깊으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그 선아 PD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딴소리하고 아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초반에 다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인간이 삶이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막 아이러니로 가득 찬 게 우리 삶이잖아요. 되게 막 부조리함을 느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만의 타타르인의 사막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저 자신과 싸우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약간 시지프스의 형벌처럼 계속 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게 결국에는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일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이 드로고처럼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근데 이제 그게 헛된 짓은 아닌 거죠. 왜냐면은 그런 그치.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혼 대표나 강연 PD보다 이 책이 훨씬 더 저한테는 무겁게 다가온 것 같아요. 저희 어떤 그 부분을 확 건드려버린 책이어가지고 좀 정리는 아직까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죠. 네. 아유, 근데 너무 그 구분을 책도 이제 힘들어. 그 소년 범죄를 둘러싼 다양한 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저의 또 마음을 건드린 거는 어른이 된다는 것의 그 묵직한 화두. 이거랑 이 소년 심판과 이 책이 맞물려 가지고 되게 심경이 복잡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 드로고도 젊은 시절의 드로고와 중년의 드로고와 이 노년을 향해 가는 드로고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처음 들어올 때 만났던 어떤 소령인가요? 오르티즈 대령? 네네. 이 모습을 나중에 자기 자신한테 또 발견하고 네네. 그리고 갓 들어온 신참한테 또 자기의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네. 그리고 이 요새가 그냥 하나의 사회의 축소판인 네, 거고. 맞아요. 우리 네, 인생의 축소판인 것 축소판이에요.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좀 복잡했고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막 뒤엉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전달이 됐나요? 그럼요. 네네. 아니 그냥 저는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 선화선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성격이시다. 그러니까 저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발 맞아. 조금 훨씬 그냥 좀 더 아무 생각 안 하고 더 사셔도 되는데 생각을 참 많이 하셔서 더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격이 운명이다. 맞아요. 맞아. 네. 성격이 팔자라고 맞아. 그래서 더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났어요. 뭐. 제가 이 책을 접게 된 결정적인 이유. 또 있어. 아 뭔가 했더니 제가 이 책을 녹음날 기준으로 지난주 월화수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네. 맞다. 부산으로 휴가를 갔다 왔어요. 부산 가기 전 주말에 빌려서 부산 가는 KTX에서 읽고 가서 뭐 또 뭐 코로나도 있으니까 막 돌아다니지는 또 못할 거고 춥고 호텔에 아마 좀 머무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때 읽어야겠다 하면서 가져갔는데 정말 못 나갔었거든요. 어느 날 하루 화요일쯤에 같이 간 여자친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전날 너무 추워서 뭐 코로나 검사는 둘 다 했습니다만 아무튼 아파서 하루 종일 호텔에만 있었어요. 나는 나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혼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옆에서 뭐 간호 아닌 간호 그냥 있어준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데 요새 갇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옥죄는 느낌이었구나.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더 팍팍하게 다가온 소설이어서 네. 읽는 게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광현 PD 우리가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책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 그래요? 하는데 몇 번 대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100년의 고독도 한번 읽어보려다가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 바로 실패했고 뭐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였나? 네, 그 책도 읽으려다가 조금도 이해를 못하고 2장 읽다가 난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죠. 저는 오랜만에 이런 옛 문체를 읽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소설다운 소설 같은 느낌이었고 요즘 굉장히 요즘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인데 배경도 그렇고 이야기 자체도 좀 현실과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 이야기를 읽는 기분이 들어서 그냥 정말 제대로 소설 읽는 기분? 그렇죠. 저도 네. 이탈로 칼비노도 생각났고, 그죠. 카프카의 어떤 냄새도 느꼈고, 제인 쿠시 네. 생각도 나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나온 책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닌 건 그죠. 거죠. 되게 옛날 책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도 막 몇백 년 전 이야기를 읽는 듯이 저는 좀 옛날 이야기 듣는 듯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사실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뭐 동료
어떤 동료 병사의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저는 회사 생활하면은 이렇겠구나. 저는 좀 제가 지금 회사 생활하는 거는 제가 대표로 있으니까 직장 동료 같은 느낌은 좀 들지 않거든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직장 동료한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뭐 이런 되게 작은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건이 없어요. 사건이 없고 굉장히 뭐 이렇다하게 설명할 할 만한 얘기들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책장을 이게 3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10장씩 3일에 걸쳐 읽어야지 했는데 한 하루 동안 뭐 20장이 넘어가도록 못 놓겠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막 와 재밌다 이게 아닌데 그냥 계속 읽고 읽게 싶어요. 네, 되는구나. 놓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은근 다음은 뭐지? 다음은 뭐지? 진짜 대단하신 작가님이다. 저는 능력인 것 같아 저런 거. 그래서 혹시 제가 옛날 사람이라 이 문체가 더 반가웠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문체는 저도 다시 한번 좀 봐야겠는데요. 그랬나? 문체가 그래서 저한테 훨씬 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게 좀 매력적이었어요. 자, 타타르인의 사막, 디노 부차티의 작품 함께 수다 떨어봤고요. 아, 제가 다운됐네요. 왜 그래요? 이 책 때문이에요? 책 때문에 다운됐어. 다른 일은 아니고 정말 책 때문이에요? 되겠어. 그렇구나. 자, 그러면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댓글 소개. 네. 문달님이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네. 진정한 우정 서울 구경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청취자로서 대변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새 PD님 성함은 안 틀리려고 오디오 클립 기본 정보에도 들어가 보고 인스타 검색도 해보고 심지어 러브게임에 들어가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결론은 세 분의 성함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 아하.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들리는 대로 쓰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기본 정보에 3명의 PD라는 글 대신 성함을 올려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정확하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이름은 네, 뭐 그렇게 중요한 중요하지 거라고. 않습니다. 네. 저희 그냥 그냥 대충 그냥 뭐 원투 EPD, 쓰리라고 네. 해주셔도 됩니다. 네, 원투 쓰리. 뭐. 다음 거 뭐 제가 읽어볼까요? 칼라, 평균의 마음 후기입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평균의 마음은 제목만 듣고서 심리치유서 같은 종류로 알았는데 전혀 아니군요. 단순한 독서 에세이보다는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에 책이 적절히 버무려진 책 이야기 책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돈키호테와 일라이스가 어떤 식으로 언급될지 궁금해서 저도 보관함에 이 책을 넣었습니다. 책 읽는 일이 때로 운동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복근 있는 사람이 복근 운동을 잘하는 것처럼 늘 읽던 사람이 잘 읽긴 하죠. 복근 없이 플랭크 한다는 게 힘들지만 또 어쩌겠나요. 이걸 해야 복근이 생긴다는데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아, 제가 복근 없이 플랭크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하는 게 진짜. 아주 적절한 비유, 칼라님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글을 잘 쓰시네요. 네. 와. 우리 모두 코어 근육을 네. 봅시다. 아, 11살 선우 아빠님이 댓글을 2개나 남겨주셨어요. 네. 진정한 우정 서울 구경 후기랑 미스터리 가이드북 후기 이렇게 2개 남겨주셨거든요. 뒤쪽에. 그래요? 네. 이어서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11살 선우 아빠님이 네, 네. 그분이죠. 강물처럼 네. 거기만 말해요. 댓글 남겼다고 혼나신 분. 네,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2개나.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안 빠른데요. 빨리. 네. 세 분의 PD님과 리온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장짜 끝상빼의 진정한 친구를 읽었습니다. 존머 씨 이야기를 읽었을 때 간결하게 그려진 그림들이 친근하게 눈에 담겼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책이란 것을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정은 그 자체가 기적이며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쌍빼의 말에 지금 이 순간 나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네 분의 목소리를 듣고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네 분과 기적과 같이 우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정이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댓글을 통해서 안부도 여쭙고 여러분의 독서 모임에 함께해야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다른 책으로 또 흔적을 남겨주신다고 해서 미스터리 가이드북 후기를 또 남겨주셨는데요. 자,
저도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책을 많이 읽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누시는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말미에 광현 PD님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강물처럼 말해요에 달아둔 저의 댓글에 기뻤던 것도 잠시, 태욱 PD님의 일침에 마음이 찔끔, 방송을 매번 들으면서 추천하신 책들을 메모하고 제 속도에 맞춰 따라가고 있는데 너무 여유를 부렸구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강물처럼 말해요 말고도 읽은 책도 더 있는데 말이죠. 이번에 추천해주신 2권을 포함해서 자주 흔적 남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독서 모임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셔서 제가 얼마나 찔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었고요. 제가 진짜 선우 아버님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그 읽는 속도가 느리신 거를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꾸 광물처럼 말해요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서운해서 그랬던 거라는 거 아시죠? 마음을 절대 상하지 마시고 항상 언제나 잘 말이 길어지는데 쫄리는구나. 길인데? 많이 쫄린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많이 감사합니다. 끊어. 네. 자. 네, 우림05님이 평균의 마음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평균의 마음은 광현 PD님 얘기에 공감이 갑니다. 제로베이스의 독자는 혼란의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강화의 고수들 세계로 뛰어들고 싶네요. 여기서 갑자기 청취자 퀴즈를 고수시네요.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주인공의 직업은 과거엔 선생님이었고 겨우내 사람들의 별장을 관리해주는 직업입니다. 2번 마을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주인공은 용의 대상을 사슴이라고 주장합니다. 3번 저자는 폴란드 태생입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요? 아세요? 알죠. 이건 쉽죠. 아세요? 이건 쉬워요. 이건 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한번 얘기도 언급하기도 했던. 네, 했어요. 맞아요. 올가 토카루추크의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이 올가 토카루추크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네, 이름은 기억에 있습니다. 네. 이름만 있죠, 기억에. 잃어버린 영혼. 음. 우리 그림책 다 그림책 할 때. 내용이 뭐였죠? 저기 영혼의 속도와 세어났어. 저런 쯔쯔쯔. 코 근육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맞아, 키우세요. 없어서. 네. 아니 근데 우림님이 항상 이렇게 퀴즈를 내주시는데 너무 재밌죠. 아니요, 그래요? 왜냐면 다 몰라서 아니 풀려는 의지도 없으시면서 알아야 풀지 알아야. 야 ABC 모르는데 어떻게 F를 읽니? 검색을 할 수 있잖아. 검색을요? 검색.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세요?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이 아예 없어. 감이. 사슴 폴란드 작가. 그렇게 사슴 폴란드 작가. 우림님 여튼 저 빼곤 다 재밌다고 하시니까 계속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이원 대표님. 네. 재밌음 하악하는 야옹. 평균의 마음 후기. 하악하악. 금액이 아쉬워하는 거 너무 웃겨요. 반응 때문에 최저가 최고가가 늘 경신되기를 기대합니다. 초반에 책 소개가 자세해져서 좋네요. 양다솔 작가님 책 궁금했는데 당장 사야겠어요. 가난해지지 마세요. 배피디님의 조언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번 화를 들으니까 바뀐 포맷이 더 재밌고 집중이 잘 되는 걸 알겠어요.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이서살 오래오래 해주세요. 다들 불안하신가 봐요. 오늘 방송 듣고 더 불안해하시겠네요. 그럴 수 있지. 더 불안불안. 네. 제가 항상 불안해할 때마다 네. 선아 PD가 언니 우리 오래 할 거예요. 안 없어져요라고. 그랬는데 오늘 멘붕이 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건 되게 좋은 멘붕 아니에요? 아, 좋은 책을 읽고 멘붕? 느끼는 그럼 내부의 감정이니까. 균열을 그치, 느낀 그치. 거니까 음. 좋은 거죠. 간만에 어떤 네. 자극 아닙니까? 책 네. 읽으시고. 간만의 작은 아니에요. 아 예. 재수 없었나요, 저? 아니요. 네, 여러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행한 당나귀님. 개미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는가에 대한 후기에 주식은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겁니다 하고 되게 귀여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빵 너무 터졌어. 웃었어요. 저도요. 이거 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건 어디서 구하세요? 다음 댓글 열다 책방님.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에 첫 댓글 남겨봅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초면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작은 책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게자리 계약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새벽에 깼는데 이서살 업데이트 되었다는 게 생각나서 공원 한 바퀴 돌며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야. 입대는 추웠을 텐데 이 팟 저 팟 들어봤지만 역시 이서살이 최고입니다.
이건 패스하고 태욱 PD님의 광현 PD님 목소리 너무 아유, 멋지고요. 사실과 달라서. 그러니까. 아니요, 태욱 멋져. PD님의 억울함 가득한 목소리는 즐겁고요. 어르고 달래주는 선아 PD님의 목소리가 포근하고 어디가 포근합니까? 날카롭지. 찌르는데요, 저를.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리온 대표님의 플렉스에는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야. 하지만 제 최애는 분량 가장 적은 자영 디렉터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책 즐겁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 없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가라고 무료 후원 눌러봤더니 1원 주네요. 다음번엔 유료 후원에 도전해보겠습니다. 2222년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야. 추신 인스타 이벤트도 도전해봅니다. 이 좋은 팟캐스트 더 유명해지기를 바라며 와,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지만 제 최애는 분량 가장 적은 자영 디렉터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는 자영 디렉터의 지분을 조금 더 늘려보도록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책을 보셔야 되겠네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자영 디렉터 저희 열다 책방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럼요. 인천 가볼게요. 인천. 책 사러 알겠습니다. 가야죠. 또 저기 우리 자영 디렉터는 화끈하게 또 책을 플렉스하는 스타일이라서 열다 책방님 개업하시면 저희한테 꼭 메시지 남겨주세요. 네. 저희도 시간 되면은 한번 놀러 갈게요. 네. 자, 마지막 댓글. 네 제가 읽을까요? 네. 001 하나님 미스터리 가이드북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초반부에 책 설명 자세하게 해주시는 거 좋아요.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냥 조금 더 자세해져서 좋아요. 저는 히가시노게이고 작품 중에서 백주와 박쥐 하나 읽어봤는데 뭔가 알맹이 없고 빙글빙글 맴도는 느낌이라 바로 드랍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읽는 작가는 차노게이. 차노게이의 가장 유명한 책은 아직 안 읽어봤지만 마수필이 읽고 너무 좋아서 지금 디오게네스 변주곡 읽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이거 읽다가 5시까지 읽어버려서 2시간만 자고 바로 등교했습니다. 저는 낯을 진짜 안 가리는 편이라서 신학기라던가 누굴 새로 만나는 날이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데 태욱 PD님은 저와 비슷하실 거라 혼자 예측해봤는데 아니어서 조금 놀랐어요. 블로그 글 쓸 때 진짜 사라지면 안 되는데 흐엉 이러면서 썼는데 막상 소개받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아직 마지막 1분을 안 듣고 남겨뒀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포스트 리온 대표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김용일 하나님 크게 되실 분이에요. 저도 네, 아니 정말 크게 되실 이렇게 거야.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 중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분을 못 봤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정말 저는 제가 안 읽지만 많이 읽으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진짜 있거든요.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래도 나이에 맞게 좀 어린 티를 전 더 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어른스러워서 근데 좀 유치해도 되는데 더 난 너무 내 조언질을 했나? 죄송합니다. 약간 꼬꼬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수다 떠니까 아까는 살짝 다운됐었는데 다시 신나졌네요. 업되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냥 혼자 멘붕에 빠졌던 거죠.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누구보다 훌륭하게 잘 가고 계신데요. 왜 이러세요? 자, 마무리할게요.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